안녕하십니까, 영재현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 부분의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길라잡이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시간에는 세부적으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살펴볼 텐데요. 자, 아까까지도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던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죠. 이 4편에서 세부적인 내용의 변경사항들을 토대로 5편에서는 중학교에서 우리가 변경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 감염병,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국에서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경우에 지필평가, 수행평가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건가?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지필과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의 결정이 나라 전체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상황으로 적용이 되어지게끔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적인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에서 참여하는 우리의 노력도 이제는 더 그렇죠, 절실하고 필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비대면 할 때 우리 줌 수업에서 화면 검게 띄워놓고요. 침대 가서 자는 친구들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좋게 아름답게 우리가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막 적어주겠어요? 안 적어주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갖다가 하지 않은 걸 후회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실력 좋은 친구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는 다른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수의 학생이, 여러 명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 등을 평가할 때는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모든 활동에서 이 조별 활동을 할 때 어떤 한 친구가 이 조 전체에 대한 부분의 과제물들을 다 해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왕따가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갖다 진행을 할 때, 나 학원 가야 되는데, 나 바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남은 한 친구가, 네, 자기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애써서 해가지고 가죠. 그런데 당연히 새 친구는 노력에 대한 이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친구 때문에 네, 점수를 부여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네,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 친구가 네, 역할을 부여받고요. 그 역할 부여받은 부분에 있어서 수행 과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갖다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아주 잘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수행 과정에 대한 이 결과를 갖다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역할 부여받은 거에 대한 과정의 평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결과를 갖다 위해서 막 노력해준 이 결과물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의 영재교육기관이 자, 우리가 여기서 학생들을 이제 졸업을 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료한 내용들에 대한 이 부분들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만 우리가 입력이 가능하다. 근데 관련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 관련에 대한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과학 영재교육원이잖아요. 그 과학 영재교육원이면 그 안에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 부분들을 배우고요. 요새는 정보 영재교육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는 과목에 대한 세부 특기 적성사항, 즉 세특에만 우리가 관련이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 1편, 2편, 3편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영재교육기관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대입에 미반영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 대입에 미반영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세특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어떤 영재교육기관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세특에 적혀지는 내용 이외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 연세대 영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수학 부분에 영재교육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다른 교육청이나 또는 다른 부설기관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영재교육에 대한 이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에서
이 기관에 대한 명칭은 들어가지 않고 세특의 일부에만 내용이 기재가 되어질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입에 미반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특목을 위해 우리가 진학하는 과정에서는 그 영재교육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게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실제 미반영되어지지 않았던 그 미반영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재 학교를 지원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에서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녹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반영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하게 미반영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는 거는 초중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학생 영역별 활동에 대해서 교사가 상시관찰, 상시평가를 갖다가 하는데 누가 기록을 한다. 누적 기록을 갖다 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성장입니다. 이 성장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께서 기재를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재가 되어지는 내용에서 탁월함, 그 다음에 우리가 점차 발전되어진 모습을 보였음 또는 빼어남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여기서 나열을 하게 되어지는데 단어를 갖다 사용할 때 단어에 대한 어휘 수준에 따라서 그 학생의 수준이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 적용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생활기록부에 우리가 쓰여지는 단어 어휘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시평가, 상시 관찰을 갖다 한다는 내용이 사실 과목마다 특성이 있어서 좀 달리 해석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담당하는 학생의 수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상시평가, 상시관찰이 좀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이라고 하면 과학이죠. 근데 그 과학 선생님들은 맞는 담당반 학생들의 수가 수학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시관찰, 상시평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평가의 횟수와 평가의 누가 기록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기존의 대회나 이런 부분들에 제출했던 산출물들에 대한 것들을 명칭상 바꿔서 생기부에 기재되어지는 방식은 이제 안 하고요. 자, 여기 우리가 수상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변경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 교육 계획서에 맞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담임 선생님 아님 교과 선생님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과목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적용을 갖다가 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적혀지는 과목의 세특에 대한 이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평가에 대한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일정 기간을 갖다가 두고서 자신의 성장 모습을 갖다가 그려 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면 가장 결과물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기록부도 어떻게 되죠?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활동에 대한 부분에 교사가 이제 상시관찰 평가를 갖다 할 때 여기서 독후활동이라는 부분이 꼭 들어갔었는데 이 독후활동의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는 이 독후활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별도로 독서 목록을 갖다 기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 대입에 미반영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세부 특기 적성사항에 이 독후활동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학생이 무엇을 갖다가 했는지
표현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적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바뀌겠죠. 그래서 이 토크 활동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활동과 연관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생기부에 기재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선생님께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좋지만 그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끔 되어지면 생기부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보여지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생기부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학교와 마찰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생기부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중학교는 생기부에 대한 부분의 이 기록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그렇죠. 어렵죠. 안 되죠. 하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매년 우리가 2월 달까지의 마감이기 때문에 3월 달에 띄어보시면서 작년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올해에는 어떻게 보완을 갖다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작성 종료 시기는 여기 명기되어져 있지만 3월 1일부터 우리가 출발한 학사 운영의 시작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월이 넘어가게끔 되어지면 학년도, 그 해당 학년도가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료되어진 시점에서는 우리가 바뀌고 변경하고자 해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은 명확해졌죠? 자,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5편에서는요, 중학교 학생들이 특목고, 고등학교 우리가 입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